오늘은 시장조사론 15강 다중회귀 분석, 더미회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은 2개 이상의 복수의 독립변수들을 이용한 회귀 분석이고, 회귀선이 아니라 회귀면이다. 1면, 2면, 3면 이렇게 해서 평면이 아니라 공간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변수가 K가라면 K 플러스 1차원의 K차원의 모양의 회귀값을 나타낸다. 그래서 유의성 검정은 단순 회귀 분석과 동일하다라는 거고, 이것도 똑같이 오차항도 정규분포고, 오차항의 평균은 제로이고, 표준 편차인 상수인 세타이다. 오차항들은 독립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중회귀 분석은 2개 이상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종속변수 값의 예측에 사용할 수 있는 회귀 모형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식은 단순 회귀 분석과 똑같은데,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이니까 그 기울기를 갖고 있는 것이 2개 이상 나오겠죠. 그래서 예제에서 본 것과 같이 키와 몸무게에 관련돼서 알아봤었죠. 몸무게를 지면으면 키가 몇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었는데, 허리둘레도 독립변수를 넣어서 다중회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Y축은 종속변수인 키를 나타내고, X축과 X2축은 각각 독립변수인 몸무게와 허리둘레를 나타내서 이렇게 이 점들이, 데이터들이 공간에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 개념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회귀 분석표도 분산 분석표가 제시가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제시가 되는데, 이 자유도 구하는 방식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래서 k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잔차는 n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고 총 합계는 n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유도를 구하고 MSR, MSE, 그리고 검정 통계량 MSE분의 MSR 해서 이렇게 분산 분석표를 제시를 하죠. 이 분산 분석표에 의해서 이 회귀식이 유의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는데, 검정 통계량 값이 130.6359, 유의 확률 95% 신뢰 수준에서 0.000이기 때문에 유의한 걸로 나타났으니까 이제 회귀식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회귀식을 보면 몸무게, 허리둘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둘 다 유의한 걸로 나타나 있죠. 0.001, 0.002. 그래가지고 회귀식 Y는 122.863 더하기 0.234 X1 더하기 0.390 X2, 이런 회귀식이 되고요. 여기에서 표준화 계수 베타 0.496, 0.476은 몸무게 표준화 계수가 그 허리둘레 표준화 계수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몸무게가 조금 더 크죠. 그래서 조금 더 영향을 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 모텔 체인 회사가 있는데, 모텔 입지에 있어서 수익성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 측정 위에 운영 수익률을 사용하는데, 이 운영 수익률이 50% 이상이면 수익성이 있고 30% 이하면 수익성이 없다라고 해서 100개의 모텔 체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Y는 운영 수익률이고, X1에서 X6까지 독립변수들이 지워지는데, A 모텔 3마일 이내 모텔과 혹실, 호텔, 객실 총수고, X2는 가장 가까운 경쟁 모텔까지의 마일수,
X3는 주변 지역에 있는 사무실 공간 크기, X4는 주변 대학과 전문 대학의 등록 학생 수, X5는 주변 지역 사회의 가구 소득 중앙값, X6는 다운타운 중심부까지 거리, 시내 중심부까지 거리, 그 모텔에서 그거를 나타내고서 회귀 분석을 수행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가 있는데 다중회귀 분석으로 돌렸더니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 다중회귀에서 하나 유념할 것은 결정계수 R2 값이었죠. R2 값은 독립변수가 많아질수록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중회귀에서는 조정된 결정계수를 참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정된 결정계수는 유의하지 않은 독립변수를 제외한 후 결정계수를 산출을 해요. 그래서 결정계수와 조정된 결정계수가 근사할수록 양호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정계수는 0.52, 조정된 계수는 0.49입니다. 그래서 거의 많이 유사하기는 하죠. 그래서 좀 좋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분산 분석표를 보면 유의 확률이 0.000에서 굉장히 낮게 나왔죠. 그러니까 분산 분석표를 보니까 일단 분산 분석표가 유의하니까 이제 회귀식으로 넘어갑니다. 회귀식으로 넘어가는데 각 독립변수마다 P값을 쫙 보니까 인롤먼트하고 디스턴트, 그러니까 중심부까지의 거리에, 그리고 인롤먼트는 대학생 등록 수, 이거였죠. 이거는 유의하지 않은 걸로 나왔고 나머지는 유의한 걸로 나왔죠. 그러니까 나머지만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4와 X6는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으니까 고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X2와 X5의 변동이 운영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X2는 가장 가까운 경쟁 모텔의 마일수가, 주변에 경쟁 모텔이 많이 있으면은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X5는 지역사회 가구 소득의 중앙값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65하고 0.4였죠. 나머지는 0.02, 마이너스 0.007,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고서 이제 독립변수들의 유의성, 그리고 얼마나 활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중회귀는 단순회귀 분석을 이해했으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다중회귀 분석 시 유의사항은 꼭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단측 검정인지 양측 검정인지를 유의해야 됩니다. 통계 프로그램에서는 항상 양측 검정 유의 확률로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F값 0.000 이렇게 나오는 거 있었죠? 이것이 양측 검정만 제시하니까 단측 검정으로 가면 이것을 2로 나누어서 유의한지 여부인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중회귀 분석 결과와 단순회귀 분석 결과만 했을 때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독립변수가 유의한지 아닌지. 그 독립변수가 단순회귀 분석 그거 하나만 했을 때는 유의한데, 다중회귀로 해서 다른 변수하고 독립변수를 한 서너 개 같이 했더니 그 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왔더라. 그러면은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다중 공손성의 문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중 공손성의 문제는 공차관계법 VIF4로 확인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다중 공손성 감소 방법, 다중 공손성은 높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사회과학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크면 안 되니까 BIF 값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러면 다중 공존성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야 돼요. 그 감소시키는 방법은 다중 공존성이 높은 변수를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새로운 변수를 또 투입하는 방법,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다중 공존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방법, 그리고 문제의 본질인 원인을 찾아서 해소한다라는 겁니다. 즉 다중 공존성이 높아지는 것은 응답자가 응답을 했는데 정확하게 읽지 않고 대충대충 해서 그 응답한 경우에 다중 공존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 설문지는 적절하지 않은 설문지는 제외시켜야 돼요. 그런 거를 제외시키면 다중 공존성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이걸 꼭 다중 회귀에서는 이 다중 회귀 분석에서는 이것을 꼭 유의해야 된다. 특히 다중 공존성 문제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 기출문제입니다. 2022년도 기출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평이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갖고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2019년 문제도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그 다중공존성 BIF 문제 나왔죠. 그러니까 이 1에서 5 사이면은 적정하다라고 했는데 1.1, 뭐 1.09 아주 다중공존성이 아주 낮은 것으로 날라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서 여러분들이 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 뭐 이런 거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검토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18년도 문제입니다. 2018년도 문제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데 이건 좀 수준이 있는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다중공선성 문제에 대해서 그 다중회계에서는 꼭 검토를 하라고 그랬죠. 이건 다중회계입니다. 표 1은 다중회계를 했어요. 그런데 표 2에서는 이 표 2에서는 단순 회귀로 연령만 갖고 그 단순 회귀 분석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 1변에 보면은 표 1 다중회계에서 단측 검정을 하라. 이 표 유의항률은 다 양측 검정으로 가로의 양측으로 써 있죠. 양측 검정으로 제시를 하기 때문에 단측 검정을 할 때는 2로 나누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누면 1번은 유의하지 않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음 위에서 요 표 1 갖고서 단측 검정을 하면 0.079를 2로 나누면 뭐 0.03 뭐 9 뭐 이렇게 정도 나오겠네요. 이렇게 되면 0.05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 물음 위에서는 단측 검정하면 유의한 걸로 나옵니다. 다르죠. 1번, 2번과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다중회계할 때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2번 단순회계 구성할 때는 유의한 걸로 나왔어요. 물음 3. 왜 그러냐 물었으니까 다중공정성 문제죠. 그걸 해결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 공차한계 VAF 제가 설명했죠. 그거 쓰는 거고, 이 물음에 대한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네 가지 제가 설명했죠. 앞장에서 그거를 작성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필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는 이거는 뭐 그 평이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 세 개의 그 독립 변수가 주어져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문제네요. 문제를 보면 1, 2, 3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도 큰 어려운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부터 다중회귀 분석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회귀 분석은 문제가 제출이 되면 회귀 분석으로 그 다중회귀로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단순 회귀는 다중회귀를 알면 단순 회귀는 자연히 아는 거니까 다중회귀로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다중회귀를 잘 익히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중회귀 출력 결과 이렇게 해서 문자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로 한번 풀으시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회귀방정식 도출하고 뭐 이런 거는 해가지고 품질 수준이 4점, 5점 이런 거 써 있죠? 이런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제 그 회귀방정식이 나오면 이 숫자들을 넣으면 y 값이 나오겠죠. 그거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더미 변수를 이용한 회귀 분석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미 분석이라는 것은 지시 변수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측정한 변수가 아니고 범주 데이터, 명목 척도로 측정된 변수 값들을 서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상으로 만든 변수가 더미 변수다. 가상으로 만든 변수다라는 겁니다.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로 측정된 독립 변수를 활용하는 회귀 분석이다. 명목 척도, 서열 척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독립 변수를 0과 1의 값만을 갖는 이항 변수, 두 가지 변수가 이항 변수, 두 가지 종류로 분류되는 것을 이항 변수라고 해요. 이항 변수의 형태로 더미 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을 한다. 그래서 더미 분석 코딩이라는 절차를 해야 됩니다. 더미 변수의 개수를 결정한 독립 변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 개수에다가 빼기 1을 하면 더미 변수의 객체의 수가 되겠습니다. 4개의 수준이 있다면 3개의 더미 변수를 사용한다 라는 거예요. 더미 변수의 기준 선정은 어느 수준이나 어느 기준이나 될 수가 있다. 해석하기 용이한 수준을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 예를 들어서 밑에 표가 있죠. 4개의 수준 중에 1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더미 코딩을 하는 경우는 수준 1을 1로 놨을 때 나머지는 다 0으로 놓고 수준 3을 1로 놨을 때는 수준 1, 수준 2, 수준 4를 0으로 놓죠. 그리고 수준 4를 1로 놨을 때는 수준 1, 수준 2, 수준 3을 0으로 놓는다. 이렇게 해서 더미 코딩을 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미 변수를 이용한 회귀 분석 한번 이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전자는 계절과 광고비에 따라 매출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계절은 명목 척도로 측정되어 독립 변수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계절 변수를 3개의 이항 변수로 더미 코딩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다. 그래서 더미 변수를 이용한 추정한 회귀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4개의 수준을 갖는 계절 변수를 봄을 기준으로 하여 3개의 더미 변수 코딩을 하는 방법. 봄을 기준으로 0으로 놓고 봄은 다 0으로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름을 1로 놓으면 나머지 계절을 다 0으로 놓고 가을을 1로 놓으면 나머지 변수를 다 0으로 놓고 겨울 변수를 1로 하면 나머지 변수를 다 0으로 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미 분석을 이용한 회귀 분석 결과 각 베타 0, 베타 1, 베타 2, 베타 3, 베타 4의 그 값들이 나왔습니다. 베타 0은 절편이 되겠죠. 절편이 되겠고 그 봄은 계절을 나타내는 3개의 더미 변수들의 기준이 된다. 나머지 계절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봄은. 그래서 봄은 0을 기준으로 놓고 여름이 30억 이렇게 써 있으면 여름은 봄에 비해 매출액이 30억 많다라는 거고 가을은 봄에 비해서 매출액이 15억 많다. 그리고 겨울은 봄에 비해서 10억
적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시는 거고, 그래서 여름과 겨울을 비교자 하는 거고, 여름과 겨울을 비교하시는 경우는 여름은 겨울보다 매출액이 40억 원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1억 원의 광고비 증가에 따라 20억 원씩 증가한다. 여기 개수가 20이죠. 플러스 20x AJ가 있죠. 요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억 원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보겠습니다. 아까 전 강의에서 포드 타우러스 중고차 가격의 그 회귀 분석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중고차 가격이 색상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회귀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흰색, 은색, 기타색, 색상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회귀 통계량 분석 제시되어 있고 분산 분석표 유의한 확률, 유의 확률이 0.000을 했으니까 분산 분석은 유의하게 나왔으니까 이제 회귀시고를 가서 보게 되는데 오도미터는 P값이 0.0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의하죠. 거리는 유의한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색상을 이건 구분하지 않고 색상을 독립변수로 하나 그냥 놓은 겁니다. 독립변수로 놓으니까 P값이 0.2694로 나왔어요. 유의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색상에 대한 값은 유의하지 않은 걸로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더미 분소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흰색, 은색, 다른 색을 세 가지 색이 있죠. 이것을 더미 코딩을 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분산 분석 값이 또 유효하게 나왔죠. 오도메터, 거리에 따른 그 P 값은 유의한 걸로 나왔어요. 그리고 색상 I1는 유의하지 않은데 I2는 유의한 걸로 나왔습니다. I2는 유의한 걸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I1은 흰색이고 I2는 은색입니다. 다른 색을 기준으로 이 더미 분석해서 이 값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산식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색 기준 흰색, 은색 회기선은 y는 16.837 빼기 0.0591x 더하기 0.0911 I1 더하기 0.3304 I2 이런 회기신이 나오는데 다른 색 회기선을 알려고 할 때는 흰색과 은색을 0으로 놓고 하면 y는 16.837 빼기 0.591x가 이게 다른 색이 회기선이 되고 흰색 회기선은 그 0.3304 곱하기 0 그래서 은색 회기선을 0으로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0을 놓으면 이걸 계산하면 y는 16.928 절편이 달라졌죠. 빼기 0.0591이 되는 거예요. 절편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색 회기선은 흰색을 0으로 놓는 겁니다. 흰색을 0으로 놓으면 y는 17.167 빼기 0.0591x 기울기는 똑같은데 절편만 바뀌고 있죠. 이런 흰색 회기선과 은색 회기선, 다른 색 회기선이 나오고 이것을 표로 걸으면 이런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색상에 해당되는 가격과 주행거래와의 관계에서 다른 세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흰색은 유의하지 않은 걸로 나왔어요. 흰색이 유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이 그래프에서 봐도 다른 색과 흰색은 가깝죠.
가까우니까 유의하지 않은 걸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다른 색과 은색은 멀죠. 멀기 때문에 유의하게 나온 겁니다. 유의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흰색과 은색은 서로 확실히 유의할까요? 지금 여기에서는 수치는 제시되어 있지 않죠. 흰색과 은색도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금은 다른 색을 기준으로 했는데 흰색을 기준으로 하거나 은색을 기준으로 해서 더미 변수 회귀 분석을 한번 해보면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의한지 아닌지. 제가 해보니까 흰색이나 은색으로 기준으로 해서 더미 분석을 하면 흰색과 은색도 유의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은색이 똑같은 주행거리면 더 높은 가격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흰색이고 다른 색이 제일 낮은 가격을 받는다. 주행거리가 똑같다는 전제하에서 은색이 제일 높은 가격, 그 다음 흰색, 그 다음 다른 색이 그 높은 가격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미 분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셨으니까 지금 1년의 더미 분석 코딩 과정을 여기 문제 2번 2020년 기출문제 한번 여러분들이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풀이 과정을 앞에서 설명한 풀이 과정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2017년도 기출문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이 내왔나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풀어보십시오. 똑같은 문제입니다. 2015년도 기출문제 이것도 똑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15년도 기출문제니까 앞에서 한 내용이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15강 강의까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강의가 한 11강 정도부터 15강까지 설명이 됐어요. 여기에서 거의 30점 문제 2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1강서부터 15강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2, 30번 들어가 가지고 철저히 이해하고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60점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을 잘 하셔서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5강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다음 16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